네, 내가 원하는 일 또 그리고 해보고 싶은 직업들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도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의 정보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역시 2부의 마스코트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 신비한 신직업사전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미래 유망 직업을 소개해 줄 건가요? 네, 혹시 MC분들 이 동물원 좋아하시나요? 동물원이요? 네, 동물원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원 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물 좋아하는데 동물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그렇죠. 언제 마지막으로 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안 오래돼서. 좋아하네. 맞죠? 아니에요. 이렇게 좋아합니다. 동물원 하면은 뭔가 네. 이렇게 어린 시절의 추억 네, 이런 것도 맞아요.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인이 돼서도 근데 여전히 신기한 볼거리가 넘치는 게 아무래도 동물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 남녀노소 불문 동물원을 즐겨 찾는 분들도 이남규 아나운서처럼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동물들과 즐기고 있는 사이에 동물원에서도 뒤에서 묵묵히 관객들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이 바로 동물 사육사 분들이신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동물원을 가면 이 동물들과 함께하는 뭐 조련을 한다거나 먹이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괜히 그 직업이 멋있어 보이고 나도 한번 가서 먹이를 주고 싶고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동물 사육사라는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동물 사육사가 뭐 친숙한 직업이기는 하지만 뭔가 준비하려면 이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게다가 동물원의 개수는 한정적이고 그만큼 티오도 많지가 않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듯해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제가 신비한 이 신직업 사전을 통해서 동물 사육사에 대한 정확한 직무 파악과 오해들도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동물 사육사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볼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이 신비한 신직업사전에 걸맞는 두 번째 직업인 것 같습니다. 동물 사육사.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한 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직업인지 자세하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족 나들이나 학교 소풍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소. 순한 초식동물부터 날카로운 눈매의 맹수까지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동물원. 말도 통하지 않는 동물들을 부모처럼 다정하게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오현택 동물 사육사입니다. 동물 사육사는 단순히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훈련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 사육사 하면 그냥 동물이랑 놀아주는 거, 먹이 주고 청소하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는 지금 따지면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저희들의 관리가 있어야지 동물들도 건강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문의하는 친구들도 많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신기한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외국 친구들도 되게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특히나 또 맹수라고 하면 다들 신기해하는 거죠. 뭐 맹수라고 특이한 건 없고요. 그냥 동물 사육사라는 직업이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물들의 건강이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최상의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수시로 살펴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오전에 보통 출근을 하면 순찰을 돌면서 뭐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설물 점검이나 뭐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 또 청소하면서 주변에 뭐 이제 숨겨진 구토 아니면 군병 같은 거 확인하면서 애들이 소화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아니면 외상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나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눈치 있게 알아차리고 때 맞춰 챙겨주는 일은 동물 사육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끊임없이 동물과 교감하고 보살피며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소통해야겠죠? 관객들은 우리 안에서 잠만 자는 동물을 보는 것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활동하는 동물을 보고 싶어 하죠. 동물원을 찾은 사람들은 그 동물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 저 동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동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하고
동물과 대중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모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약간 좀 무서우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애들도 흥분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흥분하고 할 때 많죠. 아무래도 맹수고 하다 보니까 흥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조그만 거라도 약간 신경질적으로 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배고플 때 이럴 때는 이제 갑자기 달려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알아서 조심하고 있어요. 그 약간 마음의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이 직업을 시작하면 안 되겠네요. 어설픈 마음가짐으로 왔다가 동물이 좋아요, 사육사 하고 싶어요 하고 왔다가 떠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TV에 노출되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막 동물들이랑 뛰어노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아니면 어린 동물들 돌보는 것 때문에 많이들 동물 사육사를 꿈꾸고 왔다가 사육사가 이런 일도 해요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좀 떠나가죠. 어설픈 마음가짐으로 이 일에 뛰어들면 크게 좀 실망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처음엔 실망 좀 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똑같은 삶을 좀 지루해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왔는데 매일매일 너무 틀린 일이 벌어지고, 동물들도 맨날 패턴이 틀리니까 다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관찰하고 하는 거 보면 지금도 재밌어요. 동물원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행복하게 소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동물 사육사. 오늘도 동물들만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체리 체크.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실천을 보시는 거예요? 뭐 몇 번이라고 정해놓은 것도 없고요. 그냥 뭐 주말 같은 때, 성수기 때, 뭐 사람 많을 때는 계속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밖에서 돌고 계속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거의 출근해서 쉬는 성수기 때는 거의 못 쉬고, 또 뭐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또 어디 뭐 부셔질 거 있나 그런 거 좀 찾아다니고, 겨울에는 눈 치우고 그런 생활이 반복입니다. 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에게도 힘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자국들 보시면 이제 관람객분들이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이제 동물들 계속 괴롭히니까 발자국을 내놓은 거예요. 이 광화 유리가 없었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스라소니에게 사냥을 당하셨을 거예요.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아, 제일 발톱자분이 그거예요? 쟤네들이 지금 여기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두드리고. 예, 귀찮으니까 쉬고 있는데 이제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동물들과 매 순간 소통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켜가는 오현택 사육사. 결코 쉽지 않은 동물 사육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이 꿈을 갖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친구들은 많은데 이게 채용 공고가 많이 뜨지도 않고 문이 좁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좌절을 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일단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관련 학과를 가고 뭐 좋은 좀 자신만의 메리트, 무기를 만들어서 제일 있는 동물원을 꼭 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한 전문학교. 자, 당과 단백질 계열 당단백질. 동물을 나 자신만큼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깎아내면은 발톱이라든가 선도처럼 작은 용어 하나라도 놓칠까 수업에 더욱 집중하는 예비 사육사들인데요. 말로 공감할 수 없는 동물들이기에 관리 수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원소 구조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원했는데 그 좋은 환경을 만들 때 제 성격이 조금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동물 사육사를 되게 됐어요. 어렸을 적부터 이제 동물들 좋아하면서 이제 동물 사육사를 꿈꿨는데, 이제 동물들과 좀 더 소통하고 교감하고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동물 사육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동물들과 끝까지 이제 같이 갈 수 있고, 동물들을 정말 잘 생각해 줄 수 있고, 모두 건강하게 이제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그런 사육사가 되고 싶습니다. 동물에게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동물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육사로서의 가장 큰 자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함께 보고 왔는데 저는 동물 사육사의 실제 인터뷰 내용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어설픈 마음으로 왔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떠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저 저처럼 동물만 좋아한다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하영 캐스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동물 사육사가 되기 위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동물 사육사는 단순하게 동물을 다루는 직업이 아닙니다. 동물의 특성과 지식, 그리고 사육과 관리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고요.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력의 제한은 따로 없지만 이 관련 학과를 졸업할 시에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수의과와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애완동물 관련 학과 등 다수의 관련 학과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동물원에서만 동물 사육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테마파크나 아쿠아리움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동물 사육사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애견학교와 같은 전문 훈련 업체에서도 취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사육 취업의 장벽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동물 사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신비한 신직업 사전이 오늘도 우리 취준생 여러분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김하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